우선 통합 변화 시스템. 자, 통합 변화 시스템을 설명할 순서입니다. 자, 이곳은 바로 통합 변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통합 변화 시스템 첫 번째는 참만남 심리가죠. 두 번째는 체면 NLP를 활용한 심리치료. 세 번째는 NLP 훈련을 통한 마음 면역 높이기, 마음 면역 또는 뭐 자아 정체성 강화 훈련. 세 번째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영 강사 훈련. 요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네 가지가 어떤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변화의 힘을 불러일으키느냐. 자, 변화의 1단계는 바로 참만남 훈련이 되겠는데요. 이 참만남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편안한 분위기 속에 충분히 실수를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실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실수하는 과정이 중요하냐면은 모든 변화와 학습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습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든 기술과 능력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습득이 된다. 한번 배웠다고 해서 습득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기술 능력이라는 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의 문제거든요. 이 몸이 습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아기가 기저귀를 떼려면은 기저귀에 수없이 똥을 싸고 오줌을 싸면서 기저귀를 떼는 것처럼, 또 아기가 그런 말을 배우려면 어떻게 되죠? 그런 마가 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넘어져야 되잖아요. 숟가락질을 하려면 숟가락으로 수없이 많이 밥을 흘려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스피치를 하고 또는 1대1 대화를 하고 대인관계를 훈련하는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이것도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면서 또는 긴장되고 떨리고 뭐 불안감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습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기술 능력도 습득하기 힘들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는 그 과정이 없다면 기저귀를 떼기가 힘들 것이다 이 말이죠. 아기가 넘어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다면 일어서기 힘들 것입니다. 스피치 또한 앞에서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해하는 이 실수하는 과정이 없다면 스피치를 잘하기 힘들 것이고, 대인관계 또한 엄마 아빠한테 아기가 어리광 부리고 재롱 떨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표현하는 이 과정이 없었다면 아기는 뭐 삼촌을 만나거나 이모를 만나거나 나중에 또 초등학교 들어가서 친구를 만나거나 뭐 그 이후에 또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 또 또래 집단을 만나거나 이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결국 내 실수를 받아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기술 능력을 습득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참만남 훈련이라는 것은 충분히 실수가 보장되어 있는 환경이고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과정이다. 실수를 통해서 기술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두 번째 이제 NLP 체면을 통한 심리 치료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은 요거는 우리 자동차로 본다면은 브레이크에 발을 떼는 과정이에요. 발을 떼는 과정. 이건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잠재의식의 문제죠. 우리 잠재의식 안에는 여러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제 잠재의식을 우리는 사진첩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진첩을 우리가 들추기 전에는 이 사진첩 안에 어떤 사진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잠재의식도 우리가 실제 체면을 걸어서 또는 뭐 NLP 치료를 통해서 들춰보기 전에는 어떤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수없이 많은 이 사진처럼 저장되어 있는 이 잠재의식의 기억의 구조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증으로, 어떤 사람은 발기 불안증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공황장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불면증, 대인공포증, 수없는 그 어떤 정신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더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좋은 기억만 저장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요걸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심리치료 과정인데, 하필 왜 NLP 체면을 강조하느냐면요. NLP 체면은 잠재의식과 소통하는 상태에서 치유가 가능하니까 그래요. 일반적인 치료는 잠재의식과 소통이 잘 안 되잖아. 각성 상태에서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할 때는 좋지만은 또 치료가 끝나고 나면 과거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식은 작심 3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무의식은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자, 이 무의식 잠재의식의 패턴은 그만큼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불안증이나 공포증이나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들은
잠재의식이 각인되어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NLP 체면처럼 잠재의식과 소통하는 트랜스 상태가 아니라면은 치유가 잘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NLP 체면을 활용하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면은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NLP 마음 면역 높이기를 통해서 내면의 파워, 자기 사랑의 힘을 키우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을 키우는 것은 심리적 산소를 제공하는 것이고 심리적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곧잘 비유하는 게, 우리 인간은 어쩌면 벤츠 자동차와 같이 정말 완벽한 존재로 태어나거든요. 벤츠 자동차가 처음 제조될 때는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벤츠 자동차처럼 완전한 인격체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문제는 벤츠 자동차에 기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앵꼬 나버리면, 벤츠 자동차에 앵꼬 나버리면은 벤츠 자동차가 달릴 수 있을까요? 안 굴러가죠? 우리 인간도 정말 벤츠 자동차처럼 정말 괜찮은 인간인데, 자, 기름이 떨어진 것처럼 심리적 에너지가 바닥이 난 거예요. 자, 심리적 에너지가 완전히 앵꼬가 나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활동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되죠. 제가 상담해보면 대부분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대인공포증, 뭐 무기력증, 뭐 조현병, 이런 정신적인 질환들의 공통점은 심리적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이기 싫고, 자, 사람 만나기 싫고, 이대로 있고 싶고, 뭐 이런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 사랑의 힘을 키워준다는 이야기는 심리적 산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자, 그럼 벤츠 자동차와 같은 뭐 그런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주는 거죠. 자, 우리 몸에 이 심리적 에너지를 불어넣어서 활동할 수 있는 그 힘을 불어넣는 거죠. 자기 사랑은 이렇게 심리적 산소, 심리적 에너지에 해당된다, 이걸 얘기를 하시고, 근데 이 심리적 에너지는 한번 넣었다고 해서 영원히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벤츠 자동차에 기름 한번 넣었다고 영원히 기름이 차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용하면은 기름이 다 떨어지잖아요. 우리 자기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은 기름이 떨어지는 것처럼 심리적 에너지가 소진되게 되죠. 소진.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은 한번 넣고 가만히 둬야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주입을 시켜줘야 돼요. 이 나를 사랑하는 훈련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이건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 그래서 보면 제가 상담해 보면요, 뭐 20대는 뭐 굉장히 자신감도 강하고 뭐 사회활동도 왕성하게 잘했는데, 뭐 갑자기 40대 50대에 막 뭐 대인관계 힘들고 뭐 우울하고 뭐 집 밖에 나가기 싫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은 이제 심리적 에너지가 바닥이 났는데 다시 주입을 못 시킨 거죠. 근데 이 자기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또 1번의 첫 만남하고 연결되는데요. 사랑은 혼자서 넣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넣는 게 훨씬 쉽더라는 얘기죠. 사랑이 깃든 인간관계가 가장 큰 모약과 같은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또는 수용, 공감을 경험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힘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외면하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무시하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에너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최악의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그 사람을 세상과 단절시키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 사람을 매장을 시키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이제 힘든 사람을 가장 빠르게 구제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인정받게 만들어주는 거죠.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공감해주고 수용해주고 존중해주고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인격체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금방 에너지를 찾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자기 사랑 힘을 키우는 게 참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 키우는 것도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긍정물 낭독한다든지 감사 일기를 쓴다든지 또는 뭐 자기 긍정 대화를 한다든지 또 뭐 목표 관리를 한다든지 또 눈을 감고 NLP 체면 시각화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4단계로 뭘 해야 되냐면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명 강사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어떤 과정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공을 이루는 과정, 세상 속에서 승리를 하는 과정, 자 세상과 또 소통하는 과정, 이게 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명 강사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벤츠 자동차로 본다면은 기름을 넣고 달리는 과정이에요. 운전을 하고 운전대를 잡고 달리는 과정. 기름만 넣고 운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름을 넣은 상태 운전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존감만 높아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사회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회활동을 하는 것 중심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죠. 자, 요 네 가지를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봤어요. 뭐 중간중간 제가 설명을 한 부분도 있지만은 우선 첫 만남 심리 가족은 이제 자동차 운전에 비유를 한 거예요. 자동차 운전에 비유한다면은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 사고가 나지 않을 안전이 보장된 사랑의 환경이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어디서 배웠죠? 고속도로에서 배웁니까? 학원에서. 학원에 배웠죠. 학원은 안전이 보장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강사가 앉아가지고 뭐 브레이크도 밟아주고 그죠? 운전대도 잡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안심을 하고 자 운전대를 잡는 거죠. 그죠?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큰 사고가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첫 만남 심리 가족도 같은 원리죠. 이 속에 내가 아픈 이야기도 하고 창피한 이야기도 하고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을 때 아 여기 있는 우리 첫 만남 식구들이 나를 다 받아주고 있구나. 위험성이 없구나. 내 안전이 보장됐구나. 비밀 보장이 되는구나. 그런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첫 만남 심리 가족 그래서 이제 스피치 훈련에도 중요하고 심리 치료에도 중요하고 뭐 코칭, 뭐 트레이닝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첫 만남 심리 가족은 안전한 환경으로서 기본 조건이 되어야 된다. 이 첫 만남 심리 가족이 기본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은 어떤 치료, 어떤 변화, 어떤 훈련도 저는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마음을 열지 않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고 어떻게 코칭이 되고 어떻게 훈련이 되겠습니까? 자, 모든 치유 변화는 마음을 열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마음을 열었을 때.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첫 만남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어떤 심리적인 안전의 환경, 이게 첫 만남 심리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NLP 체면 심리 치료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에 발을 떼는 과정이다. 자, 브레이크에 발을 떼야만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과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과거라는 브레이크에 발을 떼야 돼. 어떤 과거 사건에 묶여있고, 과거 어떤 사람에 묶여있고, 과거의 어떤 환경에 묶여있고, 과거에 계속 집착되어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문제 중심의 삶이거든요. 문제 중심의 삶. 과거에 집착해 있던 건 문제 중심의 삶이에요. 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는 목표 중심의 삶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 중심의 삶이 좋아요? 목표 중심의 삶이 좋아요? 당시의 목표 중심의 삶이죠. 그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가려면은 과거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 그럼 과거에 벗어나려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벗어나야지 한다고 되느냐? 안 돼요. 치료를 해야 된다.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그 과거의 상처, 아픔, 뭐 배신감, 분노, 억울함 이걸 다 떨쳐버려야 된다. 과거 때문에 후회를 하고 있거나 과거에 미련을 갖거나 과거에 누구 때문에 화가 나거나 뭐 억울하거나 눈물 나거나 뭐 이거 다 브레이크해. 벗어나야 된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면역은 뭐냐면요. 이거는 저기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과정이다. 치료를 했다고 해서 즉 브레이크에 발을 뗐다고 해서 자동차가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달리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 면역을 키워야 된다. 즉 자아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요거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과정이다. 자 인간은 여러 가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제 신체의 에너지도 물론 필요하죠, 그죠? 신체 에너지는 뭐로 주어집니까? 새끼 밥,
새끼 밥을 먹으면 실제 에너지가 이제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심리적 에너지는 사랑.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심리적 에너지가 키워진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새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받아요. 사랑. 자, 누가 사랑해준 사람이 없으면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는 또 뭐죠? 정신적 에너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책도 읽고 뭐 이렇게 지식을 쌓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체적 에너지, 뭐 심리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 여기 참 중요합니다. 영혼의 에너지, 뭐 영적 에너지까지 본다면 좀 복잡한데 뭐 영적 에너지까지 한다면 우리가 뭐 사랑의 봉사를 한다든지 아까 우리 했죠. 봉사를 한다든지 의미 있는 비전에 집중한다든지 자 또는 어떤 의식 성장을 위한 뭐 명상이나 뭐 깨달음을 위한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영적인 그 에너지를 공급을 하죠. 근데 여기 첫 만남은 바로 이제 우리 심리적 에너지를 공급한다. 기본적으로 심리적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만 인간답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은 뭐냐면요. 자동차의 운전대를 잡고 엑셀레이터를 밟고 실제 운전을 하는 과정이다. 운전을 얼마나 많이 해보느냐에 따라서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베스트 드라이브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자, 수많은 운전 기능을 통해서 내 몸과 자동차가 혼연일체가 될 때, 그죠? 자동차 내 몸처럼 움직일 때 그때 이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소통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강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치 운전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통을 잘하는 상태가 되죠. 자, 요 4단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통합 시스템에서 훈련을 할 때 두 번째로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변화의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걸 이해를 하면은 첫 만남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뭐 심리치료나 또는 어떤 자아 강화 활동이 왜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은 이 세 가지를 거치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충분한 지지를 받아야 된다. 충분한 지지를 받는 이 느낌을 뭐라고 하느냐? 지지감이라고 그래요. 지지감. 어릴 때 부모한테 충분히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도 지지감이고, 뭐 또는 우리 친척 어른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도 지지감이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사랑받는 것, 또래 친구들한테 뭐 인정받는 것도 다 지지감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으면서 자라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해소를 하느냐. 해소라는 건 자기를 얼마나 표현하느냐. 지지를 받는 그 환경에서 얼마나 나를 표현하면서 성장하느냐. 이게 이제 해소입니다. 어릴 때를 본다면은 엄마 아빠 앞에서 어리광 부리고 재롱 떨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밥 먹고 밥 흘리고 뭐 이게 다 해소죠. 그리고 뭐 공부를 1등도 해보고 꼴찌도 해보고 뭐 누구 집에 저기 뭐야 수박도 훔쳐보고 뭐 꾸지람도 듣고 이게 다 해소야 이게. 충분히 표현하면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지를 받지도 못하고 충분히 해소도 못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억눌려지겠죠. 억압되겠죠. 억압된 것은 어디로 가요? 밖에 있어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네. 내 안에 머물러 있죠. 자, 이게 바로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과 같이 되는 겁니다. 웅덩이에 물이 오랫동안 고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려.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해소되지 못한 에너지가 계속 물려져요. 억눌려져. 그러면 이게 마음이 썩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억압은 엉어리가 되고 엉어리는 한이 되고 한은 합병이 된다. 그런 기본 원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충분히 나를 표현하면서 뭐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말썽도 부리고 우리 경상도 말로 제작을 진다고 해요. 제작. 사고를 친다. 사고도 치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게 지지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지지를 받아야 돼. 어릴 때는 원래 사고 치는 거야. 공부 못할 수도 있지. 어릴 때 공부 못했지만 어른이 되어서 뭐 잘 사는 사람 많아. 자,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된다. 응? 누구 집에 그 뭐 물건 하나 안 훔치고 그럼 이게 또 문제예요.
시골에 보면 뭐 수박, 뭐 딸기, 뭐 사과밭, 이 과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 훔쳐봐야지. 훔쳐보면서 이제 정직성이 뭔지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너무 모범적으로, 너무 착한 아이로, 너무 어른스럽게 철이 들어서 자라버리면 자기 표현을 못 하잖아요. 자기 표현을 못 한다는 이야기는 해소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해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 지지감과 해소감이 결여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합병 아닌 합병을 만들고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이런 것도 억압된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고요. 또 우리가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뭐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런 중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 중독으로 보면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도 이제 중독이단 말이에요. 이 중독증도 보면 억압되는 것의 하나의 일종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정신적으로 보면 뭐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대인 공포증, 뭐 발표 불안증, 무대 공포증, 뭐 공황장애 이런 대부분의 또 정신적인 문제도 보면은 억압된 에너지 문제, 그러니까 화병의 문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해소를 해야 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해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안전한 곳에서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만남이 필요하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진정성 있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동안 억눌려져 있는 이 모든 걸 표현하는데,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실컷 이야기한다. 자, 실컷 이야기한다. 실컷 이야기한다. 예, 실컷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 만나면은 이제 뭐 과거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저희 어머니 요양원에 있어서 안 되는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가면은 한번 이야기 다 마치면 한 2시간 걸려요. 2시간. 2시간짜리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계속 마치 이제 영화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죠. 그걸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했을 거예요, 저한테. 근데 수백 번을 하지만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드려야 돼. 아, 그러셨냐고 공감하고. 그게 한풀이거든, 한풀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부모의 그 한풀이를 들어드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자식들 귀찮으니까 막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그만해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러잖아요. 피곤하니까. 근데 했던 이야기를 계속 또 하는 이유는 그만큼 해소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부부싸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부싸움에서도 참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10년 전에 상처받았던 거, 뭐 15년 전에 상처받았던 거, 그 옛날 이야기 다 꺼내가지고 처음 결혼했을 때 어쩌고 15년 전에 당신이 어떻게 하고 10년 전에 어떻게 하고 이걸 거의 뭐 또 하나 영화를 보여주는 것처럼 수십 번 되풀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남편이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감을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참 이렇게 실컷 이야기하는 게 참 중요한데 실컷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저는 감히 가족끼리는 실컷 이야기하는 게 힘들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끼리는 이게 안 되는 게 가족이 같이 호수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같이 호수물에 빠져 있는데 서로를 건져줄 수 있나요? 서로 억눌려진 게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둘 다 숨을 못 쉬어. 심리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막 그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 숨 쉬도록 해달라. 나 심리적 산소가 부족하니까 나 좀 숨 쉬도록 도와줘. 이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공감을 들어줘야 되는데 서로 숨을 못 쉬어. 서로 산소가 부족해. 그러니까 들어주는 게 힘들다니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실컷 들어주는 건 가족끼리는 안 되고 반드시 이 첫만남 심리 가족을 만나야 된다. 첫만남 심리 가족을 만나야 된다. 이 첫만남 심리 가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서로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서로의 이야기 들어주는 것만 가지고도 서로의 치유사가 되는 겁니다.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들어주는 거죠. 실컷 이야기한다. 이해됐나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두 번째는 아까 지랄 이야기했는데 지랄 발광 오도 방정. 지랄 발광 오도 방정. 망가지는 감정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감정 표현을 지랄 발광하면서 해야 된다. 그렇죠? 대충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지랄 발광 오도 방정을 들면서 감정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 놓은 훈련의 방식이 뭐예요? 지랄 발광 오도 방정 5%만 망가지면 인생이 즐겁다 그러죠. 예, 크게 소리 지르고 크게 웃고, 그러니까 크게 소리 지르는데 미친 사람처럼 크게 소리 지르고 미친 사람처럼 크게 웃는다.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랄 발광 오도 방정을 떨면서 감정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이게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예, 당연히 NLP 체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거리는 의식이 아니라 잠재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NLP 체면 심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소가 되고 지지감이 커지는 거예요. 자, 해소가 되면서 지지감이 커지는 겁니다. 이 지지감, 해소감이 커지지 않으면은 통제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자, 마음에 엉어리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뭐 NLP 공부하고 책 읽고 뭐 긍정문 낭독하고 감사일기 쓰고 이렇게 해본들 통제감이 생기냐 이 말이죠. 잘 안 생겨요. 지지감과 해소감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만이 통제감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통제감을 키운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고요. 이제는 누구한테 화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유 변명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걸 내가 책임진다는 이야기고, 네? 자, 과거보다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고, 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통제감이 논단 말이죠. 이제 자기 통제감이 생겨야만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정체성 확립이 되고 사명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통제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제감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구 탓을 하고 있나? 즉 이유 변명을 대고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어떤 과거에 대해서 어떤 원망이나 분노의 마음이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거 내한테 달려 있어. 뭐 옛날에 그렇게 힘들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었어. 내 하기 나름이지 뭐. 난 과거는 다 잊어버렸어. 뭐 이런저런 사람도 있기 마련이지 뭐. 뭐 좋은 사람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 뭐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뭐 다 지나간 일인데 뭐. 만약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 통제감 있어요 없어요? 있죠. 통제감 있죠. 근데 어떤 사람 이야기 해보면은 막 10년 2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그때 누가 어떻게 했어 지금도 화가 나고 뭐 그때 돈을 빌려 가서 돈도 안 갖고 있고 어제 우리 친구들 만났는데 누가 돈 800만 원을 지금도 안 갖고 있다고 막 어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800만 원에 지금 묶여 있는 거죠. 800만 원 안 갚은 어떤 친구가 있었다. 800만 원. 뭐 어릴 때 뭐 엄마 아버지 같은 거. 계속 과거에 어떤 부정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건 통제감이 있어요 없어요? 통제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잘 한번 봐봐요. 난 내가 참 좋아. 뭐 그렇다고 내가 남들보다 잘난 건 없지만 난 내가 그래도 마음에 들어. 난 나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 거울에 빛이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 요즘 내가 너무 예쁘게 보여. 내가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자기 자신을 계속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뭐죠? 통제감 있죠. 근데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상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코가 못생겼고,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지 모르고, 배워도 나는 끝이 없고, 돈도 안 벌리고, 자, 부정적인 거 막 이야기해. 이런 통제감이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제감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봤는데요. 통제감은, 결론적으로, 자, 나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자 창조자이자 운명의 개척자이자 모든 걸 책임지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모든 이유 변명, 분노, 억울한 걸 다 떨쳐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 용서하고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거죠. 미래에 내가 원하는 꿈이 뭐고 목표가 뭐고 비전이 뭐고 사명이 뭐고 이런 사람은 바로 통제감이 있다. 근데 이 통제감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감과 해소감을 거쳐야만 통제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힘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통제감은 혼자서 이렇게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지지감과 해소감 혼자 됩니까 안 됩니까? 지지감과 해소감을 키우기 위해서 이건 혼자서는 될 수가 없죠. 네.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 만남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만남으로 자라는 거고 사랑이 깃든 만남이 최고의 치유제고 사랑이 깃든 그 만남이 최고의 부약과 같은 그런 에너지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첫 만남이 그래서 참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볼게요.